대표값과 삼포도 단원에서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평균, 우리가 제일 많이 써온 거지. 어떤 자료들의 값들을 다 더해서 그 자료들의 개수로 나눠주면 나오는 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자료들을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야. 근데 중앙값에서 좀 주의할 부분은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으로 구해. 예를 들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1, 2, 3, 4, 5, 6이다. 그러면 얘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이니까 3.5가 중앙값인데 제일 많이 그 보기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값은 반드시 이 자료 안에 있다 하는데 얘는 틀린 보기란 말이야. 자료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료가 홀수개면 이 자료 안에 이 중앙값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료가 짝수개인 경우는 이 자료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짝수개인 경우는 또 얘 중앙값이 3이니까 이때는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값은 이 자료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자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거. 그럼 여기서는 최빈값이 3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 22, 33처럼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으면 이때는 최빈값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1, 22, 3처럼 어떤 비교 대상보다 어쨌든 얘가 두 개씩으로 많은 거니까 이때는 최빈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꼭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은 보통 어떨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쓰냐면 지금 이 자료처럼 대부분 다 비슷한 값인데 이렇게 톡 튀는 값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우리 반 애들의 팔굽혀펴기 횟수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못하는데 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우리 반 애들이 다 잘해 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얘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쓰는 게 적절하다. 그 이후로는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얘처럼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중앙값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 적절한 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를 한다. 작년에 옷 팔렸던 사이즈들을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27 사이즈가 뭐 100개 팔렸고 26이 50개, 얘 70개 팔렸어. 그러면 27 사이즈를 올해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요럴 때 최빈값 쓰고, 아니면은 야 우리 반 영화 보러 갈 건데 어느 영화 볼까 해서 투표에서 투표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할 때 최빈값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75번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판매한 운동화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운동화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제일 많이 팔린 사이즈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이때는 최빈값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값과 삼포도 해가지고 여기 삼포도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삼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분산 표준 편차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얘는 68, 69, 70, 71, 72점을 맞았고 얘는 50, 60, 70, 80, 90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 그러면 둘 다 평균을 계산하면 둘 다 평균은 70점인 거야. 근데 얘는 평균에 오밀조밀 모여있기 때문에 얘는 대체적으로 고만고만하게 받네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편차가 심하네. 그러니까 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이게 얼만큼 그 약간 고르게 받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여기 얘는 평균이 70점인 선이라고 생각하면 68, 69, 뭐 이렇게 70, 71 이렇게 점수를 받은 거고 얘는 평균 70에서 10칸씩 떨어져서,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게 시험을 본 거야 얘는. 근데 이거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편차를 먼저 구해 볼 거야.
그럼 편차는 뭐냐면 별량 빼기 평균. 이거 근데 꼭 외워놔야 돼. 편차식은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다. 그러니까 별량은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평균을 빼주는데 요거의 평균은 6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4란 말이야. 그럼 얘를 다 더해주면은 25가 되고 얘를 5로 나눠주면 평균이 5회야. 그러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제 편차를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구하는 순서가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이 자료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편차를 구해. 그러면 자료에서 평균 빼라 그랬으니까 6 빼기 5는 1. 얘는 딱 평균에 걸쳐져 있는 애. 자료에서 5 빼면 0. 얘는 8에서 5 빼면 3. 얘는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얼마여야 되냐면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걸 꼭 외워놓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0 되는지 확인해보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대중교통 이용한 횟수가 얘네 편차 얼만큼 차이나? 얘는 한 칸 차이 나고 얘는 차이가 안 나고 얘는 3칸 차이 나고 얘는 아래쪽으로 3칸 차이 나고 얘는 아래쪽으로 1칸 차이 나. 이거를 하나하나 자료를 읊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평균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수치적으로 얘 대략 평균 얼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은 요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내가 0이 돼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다 제곱을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애려고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료들을 다 제곱한 애들을 더해서 얘를 5로 나눠. 그럼 이때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값이 분산이야. 근데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평균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평균 거리를 구하고 싶었지 거리를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얘를 구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첫 번째 평균을 구해서 두 번째 각 자료들의 편차를 구하는데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자료에서 평균 빼, 별량 빼기 평균이다. 그래서 편차들을 구해놓고 편차들의 이게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편차의 총합은 0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서 얘를 평균을 구해주면 그 값은 분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루트를 씌워야 내가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표준 편차가 나온다.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면 377번에 보면 이거 평균을 구할 수 있지. 각각의 평균은 당연히 다를 거야. 그럼 이제 평균에서 얘네들 자료에서 그 평균을 빼서 편차들을 구해.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분산이고 그걸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래서 점수의 변화가 더 작은 거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야.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의미는 누가 더 잘했는지가 평균이 높은 게 잘한 거지. 그건 평균으로 비교를 하는 거고 이 점수의 변화 누가 더 고르게 쳤어? 물어보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이 값이 작은 애가 더 변화가 작은 애들이다. 좀 더 고르게 친 애들이다 생각할 수 있어. 378번에 제일 오답이 많은 문제거든. 이 그림만 봤을 때 분산이 가장 작은 애를 구하래. 그럼 물론 당연히 계산을 해서 뭐 얘네들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제일 고른 게 분산이 작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많이 고르는 오답이 이거야. 이게 제일 고라 보이거든. 그게 아니라 그 분산이 작다라는 거는 평균이 얘라면 그 평균선에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 이게 분산이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성적이 들쭉 날쭉한 애들이 이게 고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거 얘 A 학생 평균 몇이겠어? 8점이잖아. 그럼 8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을 이만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평균이 8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떨어져 있는 게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얘는 평균이 8점이라면 대부분 이 평균선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을
여기 세로로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평균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거지, 자료들이.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고르지가 않은 애들인 거야. 평균에 오밀조밀 모여있어야 이게 분산이 제일 작은 거, 고른 거다. 그래서 학생 B가 제일 고른 거야. 이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는데 중앙값은 제일 가운데 있는 자료잖아. 그러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자료인데 그 중에 얘가 중앙값은 여기 10명, 여기 10명이라고 봤을 때 10번 학생과 11번 학생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단 말이야.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얘가 10번 학생의 자료 29. 그 다음에 11번 학생의 자료는 32. 이거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중앙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하나라도 자료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최빈값은 26이 2번 있거든. 그래서 26이 최빈값이 되겠지. 이거 월별 전기 사용량 조사한 자료인데 대표값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 대표값에는 3가지 있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셋 중에 적절한 거는 얘는 중앙값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자료에 대부분은 비슷한데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가 지금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미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중앙값은 누구냐면 5가 된다. 그럼 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거니까 얘 평균은 얘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고 그게 중앙값인 5랑 같대 해서 x값을 찾아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편차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편차는 별량에서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 우리가 구한 평균을 뺀 게 편차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어야 한다. 요거를 꼭 외워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면 얘네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러면 수요일에 친 안타수, 실제 얘가 그럼 몇 번 쳤는지를 구하래.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4고 여기 평균이 10개니까 그럼 실제로 얘가 친 자료의 값은 얘를 넘겨서 구해주면 6타. 그러니까 6타를 쳤다 뭐 이렇게 칠 수 있겠지. 그러니까 6에서 평균 10을 뺐기 때문에 이거 편차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면 구하는 순서 첫 번째. 평균 구해서 편차 구하고 편차들을 제곱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거든. 근데 이미 편차가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평균 계산해서 편차까지 계산해 놓은 걸 다 한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서 0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편차들을 다 제곱하고 더해가지고 얘를 5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야. 그럼 이때 나온 이 분산을 루트 씌워주면 이게 내가 구하는 표준 편차가 된다. 이거 둘 다 평균이 15래. 얘도 평균이 15고 얘도 15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더 고르게 쳤어? 누가 더 고르지 않게 쳤어? 이런 거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친 자료값. 이 자료에서 평균을 빼. 그럼 얘 편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해서 편차들을 구하고 서준이 거 편차들을 다 제곱하고 얘를 6으로 나누면 이게 서준이의 분산이 되는데 이 값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이게 서준이의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 다음에 준우 거. 준우가 받은 이 성적에서 이 턱걸이 횟수에서 평균을 빼주면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2, 3, 1. 그럼 준우가 받은 거의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고 이 편차들을 제곱한 거를 개수로 나누면 분산인데 여기다 루트 씌운 게 준우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그럼 이 값 중에 더 작을수록 고르게 나타난 거거든. 그러면 서준이가 아마 계산하면 더 고르게 나타날 거야. 근데 뭐 사실 여기 숫자만 보더라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들이 얘가 좀 더
차이가 안 나니까 얘가 더 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표준 편차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386번에 이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라고 장담할 수 없어. 문제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 그리고 얘가 중앙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그러면 얘가 가운데 8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가운데 8이 있고 4가 뭐 여기에 있고 16, 17 이렇게 들어가면 A가 될 수 있는 애는 A는 8이어도 중앙값이 8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8보다 작은 숫자여야 된다는 거야. 8까지 가능하고. 그럼 A는 8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자료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얘도 자료가 홀수개야. 그럼 이 자료 안에 중앙값이 들어가거든. 제일 가운데 있는 애거든. 그러면 2랑 14랑 15를 썼을 때 제일 가운데 중앙값이 12가 들어가려면 자료가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앙값이 12니까 A나 B 중에 하나가 12여야 되잖아. 근데 A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12로 결정해주면 되고 A는 그럼 나머지 여기에 있으면 돼. 그러면은 여기 평균이 10인 걸 이용해서 2랑 A랑 12랑 14랑 15랑 더해서 5로 나눈 게 평균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 12개 축구팀의 득점과 승점에 대한 산점도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득점 어떤 팀은 득점을 30 몇 점을 하고 승점을 이렇게 했대. 그 다음에 득점을 요렇게 하고 승점을 몇 점을 얻었대. 그러니까 보니까 득점 많이 하면 대체적으로 승점도 높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었더니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중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좀 더 이 선에 모여있는 요런 모양은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찍혀져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애보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다. 얘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89번에 보면 이런 모양이 양의 상관관계, 얘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가로축이랑 평행하거나 혹은 세로축에 평행한 거 아니면 원모양,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389번의 문제를 보면 배추 생산량과 배추 가격이야. 그 생산량이 많을수록 배추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량이 적을수록 배추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비례해. 그래서 이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음의 상관관계를 띄워야겠지. 그 다음 산점도 문제들은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거라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없는데 수학이랑 과학 성적 이렇게 지금 분포도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과학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한다. 뭐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은 얘. 그 다음에 과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얘. 그때의 수학 성적을 비교하는 거니까 50점 차이 난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391번에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이게 달리기 기록이 이쪽으로 갈수록 느린 거잖아. 그러니까 달리기 기록이 느릴수록 제자리 멀리뛰기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사이의 상관관계는 얘는 음의 상관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50m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제자리 멀리뛰기도 대체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50m 달리기를 잘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맞는 말이지. 대단원 학습 평가에서 395번 보면 얘 최빈값이 8회잖아. 얘를 7자리가 2개가 있고 현재 8자리가 2개거든. 그러면 최빈값이 8회라는 거는 8회가 한 개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얘를 8이라고 쓰고 이 자료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앙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97번에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말인데 분산이 클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 여기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데
분산이 크면 당연히 표준 편차도 크지 않을까요? 얘 틀린 말이고, 표준 편차는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구한 거다. 아니, 분산이. 그 분산이 얘네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평균 구한 게 분산이고 거기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이거 분산으로 고쳐줘야 돼. 삼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평균은 대표값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포도는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 대표값에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 거리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다. 4번이 맞는 말이고, 자료의 전체 중심이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이거를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04번을 보면 얘 평균이 4고 분산이 12이다. 그러면 식을 쓸게. 평균 4로 나눠. 이게 평균이 4고, 그러면 분산은 이 자료들 x랑 y랑 6이랑 2에서 평균을 빼. 여기서 평균 4를 빼, 6에서 4를 빼, 2에서 4를 빼. 이게 편차야. 자료들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고,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한 거를 4로 나눈 게 분산이 12가 된다. 그럼 x 더하기 y 위에서 요거식 보면 4, 4, 16에서 얘 8을 빼는 거니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거식을 요거 편차식을 정리를 해주면 x-y 제곱, x-4의 제곱, 그 다음에 y-4의 제곱이 4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48에서 4랑 4를 넘겨서 빼니까 이거 40 된다.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이거 식을 뭐 전개를 할지 뭐 할지 아직 모르겠어. 자, 그럼 내가 이번에 찾는 거 얘 표준 편차를 찾잖아. 그러면 요거에 일단 평균을 찾을 거야. 첫 번째는 평균이야. x랑 y랑 3이랑 5를 더한 걸 4로 나눠. 근데 아까 우리 x 더하기 y가 8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8이랑 8을 더해서 4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 4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이 4다. 그럼 두 번째는 편차를 구해. x에서 4 빼고 y에서 4 빼고 3에서 4 빼고 5에서 4를 빼. 편차들을 제곱하고 더해가지고 이걸 4로 나눈 게 분산이야. 근데 여기 값을 아까 우리 위에서 4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때 계산돼서 나온 분산을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근데 가끔 이거를 뭐 xy를 각각 계산해라 라거나 아니면 xy 값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얘 y에 대해서 식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서 방정식 풀어주면 돼.